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박 4일이라는 일정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한 것 자체가 정상적인 방문이 아니지요. 세계 어느 정상을 이런 일정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회담의 결과는 예상대로 북중러와의 긴장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경이 일본에게 과거사와 후쿠시마 핵폐수를 양보하면서도 얻은 건커녕 통해까지 일본해라지요. 그러니까 경제, 외교, 국방, 안보 그 어느 곳에도 대한민국의 국익은 없는, 이건 외교가 아닌 복속 그 자체다 이겁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나는 일관되게 한미일 협력이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미일이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삼각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몰라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별 전략적 이익은 없는, 대신 불안전성만 가중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일관되게 떨떠름한 입장이었다. 그렇듯 그동안 한미일 동맹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관된 목표였지만 한국의 이해관계가 항상 걸림돌이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북방어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만으로도 충분하다. 더구나 일본과는 미국을 매개로 한 협력관계로 충분한데 굳이 한일 군사동맹이 왜 필요한지 설득력이 약하다. 일본의 재무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일 동맹이 작동되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보자. 우리가 일본 열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하는 경우, 또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하는 경우, 혹은 대만 등 동아시아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이동하면 그 공백을 일본과 우리가 함께 메꾸며 특히 일본이 주한미군 역할을 대신할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일본을 혈맹으로서 믿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동해안 작전 수행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하는 걸 용인할 것인가? 나 같으면 믿을 수 없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그럴 것이다. 한편 설사 일부 세력이 무리해서 밀어붙인다 한들 한일 간 동맹 관계가 과연 유사시에 잘 작동될 것인가 생각해보라. 내가 보건대 10중 8구 국론 분열로 인해 동맹이 작동되기는커녕 우리나라 내부의 혼란상과 불신, 난맥상으로 차라리 예전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할 거다. 혹자는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난하며 억지로 미국 주도로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국가의 외교 정책이나 방향은 다수 국민들을 설득해가며 가야 하는 것이지 어느 세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일본 이슈는 절대 다수 국민을 규합할 수 없고, 더구나 현재 일본이 보여주는 오만한 태도로 볼 때 더더욱 당연하다. 그러니 냉철하고 현명한 지도자라면 한국의 오역과 한의 역사, 현 일본의 오만하고 신뢰할 수 없는 태도, 미국이 유사시 한일 사이에서 한국보다 일본의 편을 들 거라는 합리적 예측 등을 감안해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야지, 순리에 어긋나게 무리해서 밀어붙이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되어 있다. 100번 양보해서 그동안 한미일 동맹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최고 목표였고, 그 최대 걸림돌이 한국의 이해관계 없음이었던 만큼 우리가 미국 주도의 흐름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스스로 챙겨야지 스스로 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이 최대 걸림돌이었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라고 압박했어야 한다. 나는 적어도 한미일 동맹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첫째, 강제동원 및 위안부 문제 등 미해결 과거사 문제를 일본이 해결할 것, 둘째, 일본이 우리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선언할 것, 셋째, 향후 한반도 안보, 북한의 경제 개발과 남북 통일 등 미래의 한반도의 안보 경제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동의할 것, 넷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한국 등 주변 동맹국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등을 제시하고 관철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정도는 해야 최소한 미국,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는 반면 우리에게 큰 이해관계도 없는 한미일 동맹이 우리에게도 큰 이해관계가 생길 것 아닌가. 나는 독도 문제, 즉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하고 그 문제가 악화되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채 군사동맹을 맺는 바보 같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국익을 위협하는 약속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아내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리석음이나 무능 이전에 그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기본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차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경고했건만 그는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여당은 아예 한술 더 떠 적극 두둔하고 앉았다. 이 문제는 여야나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 입장 어디에 보수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가? 진정 대한민국의 운명을 통찰하고 고민하는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부동시 대통령이 저렇게 미일과 함께하면서 북중러와 맞짱 뜨겠다는 행동대장급 가오를 잡을 만큼 대한민국 국방은 괜찮은 상태입니까? 박정훈 대령은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지요. 해병대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고 최상병의 사건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에 의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젊은 해병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달리하였는데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그 누군가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사건이 조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군인일 뿐입니다. 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충성, 정의, 의리밖에 모르는 바보 군인입니다. 정치, 여야, 정부적 판단 잘 모릅니다. 앞으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 최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어떠한 정치적 성향, 의도와 무관합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제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고 최상병 사건이 조기에 적법하게 처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군인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남은 군생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현 사태와 관련하여 저의 본심이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입장 발표가 또 필요했던 건 당연 국힘의 메신저 공격 때문 아니겠습니까? 삼성 장군 출신 국힘의 신원식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저질 삼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망동, 황당한 망동, 어처구니 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했고 유상범도 이건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라고 비난하면서 박정훈 대령의 폭로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지요. 그러나 징계위에서 견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이 방송 출연에 대한 것으로 앞선 항명과는 분리를 하고 있으나 방송 출연의 목적이 수사에 대한 부조리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이것이 어찌 분리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즉, 군 내부는 박정훈 대령의 폭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경정권의 출구는 완벽하게 막힌 것이고 그러니 박정훈 대령을 지키면 경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박정훈 대령은 고 최수근 상병의 수사를 걱정하고 있지요. 박주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해병 사망 사건의 원인 범죄 등 구체적인 수사를 위해 자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경찰에 입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났던 보고서의 이첩을 긴급하게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하고 이후 실제 이첩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항명이라며 입건했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자료를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의 증거라며 회수해온 반면 군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의 수사 주체인 경찰은 사건 기록 자료를 전달받고 사본 복사까지 마쳤지만 국방부의 회수 요청 한마디에 협력 차원에서 자료를 다시 전해주곤 남아있는 자료를 전부 파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항명 사건과 사망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찰이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사망에 관련된 범죄 발생 정황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여야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건 등에 대한 군의 폐쇄적인 수사를 방지하여 사건 축소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건을 이첩받은 이상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이미 경찰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처음 자료를 전달받은 지 2주가 넘게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해당 자료를 파기한 셈입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기관에 이첩시킨 자료의 사본도 아닌 원본을 게다가 다른 사건의 증거라는 이유로 경북경찰청에 직접 가지러 내려가서 회수해온 국방부의 행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문점 투성이입니다.
외압과 같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뒤엉킨 일련의 상황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과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유족분들만 더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스스로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책임있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국방부 역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분들의 의구심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수사는 당연 경북경찰청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첩된 사건을 다시 가져간 국방부를 경찰은 압수수색해야 할 판이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은 국방부, 경찰까지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자의 지시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흥미롭게도 경북경찰청장은 지난 정순신 낙마 이후 국수본의 수장의 후보 중 한 명이었으니 앞으로 중립적인 수사가 과연 가능할까요? 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수준이면 이는 당연 국군 통수권자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미일 정례 훈련이니 북중로와 맞설 행동대장을 하겠다고 하니 우픈 일이다 이겁니다. 경정권에는 단 1도의 희망도 없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